목장 500만 평 초지 위에 수많은 젖소와 고기소들은 삼양라면을 생산하는데 풍부한 공급원이요 의지이기도 합니다. 삼양라면 95%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며 영원할 것 같던 삼양의 신화는 일순간 무너진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삼양라면에서는 우지는 공업용이다. 사람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악성루머가 돕니다. 어떤 악성루머가 도냐면은 삼양식품의 전준유 회장도 자식들한테 라면을 절대 먹이지 않는다. 굉장히 아픈 루머죠. 여기에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는 삼양라면의 우지파동은 농심을 라면 전쟁의 승자로 이끌게 된다. 공업용 우지를 섞어 만든 라면과 마가린 파동이 일반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슈퍼마켓과 가게는 라면, 마가린 반품 소동이 줄을 잇고 있고 우리 애들이 먹고 우리가 먹는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비누나 만드는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만들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언론을 보도나 하니까 처음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 라면을 믿고 우리 이때까지 먹었는데 많은 분들이 삼양라면을 어떻게 일반인 먹는 제품이 아닌 공업용으로 사람이 먹는 걸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배신감으로 인해서 삼양라면을 안 사 먹게 되고 상대적으로 농심 제품을 많이 먹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됐고 이런 이유로 그 삼양식품은 거의 회사가 망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뛰어들어서 한 방에 동일한 내용만 우지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도 앞에다 공업용이라고 써가지고 사실 한국 사람들은 공업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업용이라는 단어 하나로 삼양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국방부는 65만 장병들의 라면 급식을 중단하고 각 부대의 PX 판매도 금지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릴 만큼 사회적 파장은 컸다.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하며 라면 시장을 이끌었던 삼양식품.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삼양라면은 일순간 몰락하고 만다. 삼양라면 160만 박스가 폐기 처분되고 천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믿고 먹는 라면이었거든요. 믿고 먹는 라면이었고 엄마들이 바빠서 밥 대신 먹어라고 했을 때는 삼양라면이 항상 주방에 있었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정말 어떤 의심도 없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라면을 먹었었고 먹고 나면 든든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라면이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배신감이 컸었고 그러면서 삼양라면은 먹으면 안 돼. 팔아주지 마. 이런 정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퍼졌었어요. 삼양의 추락은 곧 농심의 기회였다. 농심은 공업용이 아닌 식물성을 쓴다고 재빠르게 정정 기사를 냈고 그때부터 라면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농심으로 넘어간다. 농심이 라면 전쟁의 승자로 우뚝 선 것이다. 1989년에 있었던 삼양라면 우지 파동 사건의 진실은 7년 6개월을 끈 법적 공방 끝에 무죄가 밝혀진다. 식용 우지는 고급 기름이어서 무해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된 삼양. 삼양라면은 왜 세계인의 식품이 됐을까요? 삼양라면은 우유와 쇠고기를 듬뿍 넣어서 부드럽고 고소하며 영양가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라면, 삼양라면. 은박지 포장 고급면, 삼양장수면. 김기춘과 라면이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 이른바 그때 이제 그 주로 공안 정국이었죠.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하는데 아니다 우리 검찰이 따뜻하고 민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 사람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관심을 갖는다 해서 검찰의 야심작으로 한 게 그 어떤 라면 문제를 건드렸는데 삼양 유지파동 그 유명한 공업용 우지파동이에요. 라면을 튀기는데 요새는 뭐 팜유, 옥수수유, 이제 그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다는데 그때는 쇠고기 기름으로 튀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쇠고기 기름이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등급이 12개인가 있었는데 삼양에서 쓴 거는 2등급으로 아주 좋은 상질, 좋은
그 품질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딱 붙인 게 공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였대요. 근데 우지는 그냥 등급이 있을 뿐이지 따로 공업용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공업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그런데 2등급을 갖다가 공업용으로 쓰는 사람은 없죠. 보통 이제 11등급, 12등급 그런 걸 공업용으로 쓰겠고, 1등급, 2등급을 그 식품으로 쓰는데, 대량 생산하는 데서 2등급 썼으면 굉장히 잘 쓴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공업용 우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삼양라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라면을. 그래서 이제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뒤집힌 겁니다. 거기서 그 삼양은 거의 부도 위기에까지 몰리고 대지점 하던 사람들 자살하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사건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고 그 공업용 우지 파동, 그러니까 우리 라면 업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온 그 장본인이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김기춘의 동생뻘 되는 사람으로 고영주라고 잘 아시죠? 문재인이나 아무나 보고 저거 빨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빨갱이 감별사. 그렇죠? 박문진 이사장인데 그 전에는 뭘 했냐면은 걔네당 있죠, 걔네당. 그쪽 당 추천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에 가서 세월호 진실 인양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그자가 바로 고영주인데 이 공안 검사들을요, 인사 이동을 하다 보면은 공안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사에 가면은 꼭 사건을 치는데 그때 그 사람은 뭘 갖고 사건을 쳤냐면은 포르말린 통조림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골뱅이에 포르말린을 넣었다. 와, 이거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게 괴물 영화에 나오는 게 그 포르말린입니다. 그거 먹고 이제 한강에서 괴물이 나왔다는 건데 그 포르말린을 통조림에다가 넣었다 해서 방부제 비슷하게 넣었다 해서 이제 문제가 아주 커졌었는데 나중에 생물학자, 화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연 상태에서 독성이 없는 포르말린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조림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슨 이제 엄청난 것처럼 이제 터뜨렸는데 이게 아마 그 공안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중병이 있나 봐요. 뭔가 사건을 만들어야 하는. 여기가 미스터 법질서에다 미스터 클린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 문제도 깨끗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라면의 슬픈 역사, 라면의 흑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돈 문제도 이거 김기춘 이거 좀 파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으로서 관여한 바가 있지 않나는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으로서 자기가 업적 중에 하나로 꼽았죠. 그때 그래서 농심이 고마워해서 결과를 고마워해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 가면은 고소고발을 각오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고문이라는 게 얼마나 어떤 법률 자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매월 1,000만 원이래요. 그냥 5년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 그게 6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입료만 갖고 따지는데 수입료 아닌 그런 관계들